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 희생자에 한인 피겨 선수 2명과 한인 변호사 1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 동안 불법 체류자 6,000명을 체포하고 7,000여 명을 추방 또는 송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자메이카 데이케어 센터에서 1살도 안 된 아이를 발로 차고 때리는 등 9명의 영유아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은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28일 밤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67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한인 피겨 선수 2명과 한인 변호사 1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국제빙상연맹 회장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과 가족, 코치, 친구들이 대거 탑승, 사망한 것으로 파악돼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비극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미국 피겨계와 긴밀하게 소통, 매우 힘겨운 시기에 처한 유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고기에는 캔자스주 위치타에서 열린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 참가자들이 대거 탑승, 피해를 입었고 이 중에는 한국계 10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진아한과 어머니 진한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아한은 보스톤 스케이팅 클럽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진아한은 만 14세 미만 부문에서 유망주로 지난해 11월 보스톤에서 열린 미동부 대회에서 22명 중 4위에 입상했고 크랜베리컵 인터내셔널에서는 5위에 올랐습니다. 또 10대 남자 피겨 선수인 스펜서 레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으며 지난해 11월 미동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밴더빌트대와 유펜 로스쿨을 졸업한 한인 여성 변호사인 33세 강세라 씨가 출장을 다녀오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의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30일 오전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 통화를 2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통화에서 호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컬 주지사에게 즉각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며 조치를 내리기 전 반드시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은 도시 경제에 해롭기 때문에 중단할 것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교통혼잡세를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확한지 미지수입니다. 한편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교통혼잡세 프로그램 영향으로 맨하탄의 교통체증이 대폭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교통혼잡세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평일 약 55만 3천 대 차량이 중심 상업지구에 진입했다며 이는 최근 몇 년간 1월 일평균 진입 차량 58만 3천 대보다 약 3만 대가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이처럼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줄어들면서 교통체증도 완화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동 시간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 동안 불법 체류자 6,000명을 체포하고 7,000여 명을 추방 또는 송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미 전역의 주요 도시들에서 21일부터 29일까지 불법 체류자 5,84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육로로 송환한 멕시코인들과 군수송기로 추방한 과테말라,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까지 7,300명을 추방 또는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일주일 동안 몰아붙인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3배 이상 급증한 체포와 추방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 첫날 실적은 톰 호만 국경총수가 직접 밝힌 22일에 308명을 시작으로 아이스가 공표한 23일에는 538명, 24일 593명, 25일 2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해 가속도를 내도록 지시한 일요일부터 하루 1000명씩으로 급증했습니다. 26일 956명, 27일에는 117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8일에는 969명, 29일에는 1016명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범죄 수감자 4만 2천 명과 형사범죄 외국인 67만 명, 불법 체류한 지 2년이 안 돼 신속 추방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 500만 명을 합하면 올해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퀸즈 자메이카 데이케어 센터에서 1살도 안 된 아이를 발로 차고 때리는 등 영유 9명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은 부부가 기소됐습니다. 퀸즈 검찰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48세 이랴 다비도프와 41세 크세니아 다비도프는 폭행 미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부인 이들은 자신들의 자택에서 지난 2015년부터 퀸즈 자메이카 에스테이트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2023년 12월에 이 센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센터를 폐쇄시켰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센터를 폐쇄시킨 후 현장을 수색한 결과 몇백 시간의 CCTV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9명의 영유아들이 있는 현장에서 부부는 1살도 안 된 아이를 발로 차고 아이를 거꾸로 들어올린 뒤 딱딱한 식탁 위에 떨어뜨리고 소파 위에 앉아있던 아이를 바닥으로 밀치는 등 아이들에게 끔찍한 학대를 일삼은 행위가 기록됐습니다. 또 더러운 기저귀를 유아의 입에다 밀어넣거나 21개월 된 아이를 팔로 번쩍 들어서 아기 침대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이 사건의 혐의들은 모든 부모들의 악몽이라며 피해 당한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사면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불법 체류자 체포에 협조할 것으로 알려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자진 사퇴 등의 소문에 대해 사람들이 제정신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사흘간 건강검진 등을 이유로 병가를 냈던 아담스 시장은 30일 다시 뉴욕시 청사에 출근, 연방검사가 아담스 시장의 뇌물 혐의 기소를 취하하면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누가 내가 금요일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있다. 당신들 제정신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여러분이 뉴욕시 정치권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다. 언론들이 내가 금요일에 사임할 것이라는 헛소문은 보도하고 뉴욕시 일자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뉴스는 모든 매체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자신이 3일간 병가를 낸 것은 의사와의 진료 예약 및 검사 때문이라고 밝히고 지난주는 내게 무섭고 힘든 한 주였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우리는 신을 믿어야 한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사퇴설은 지난 28일 밤 전 뉴욕시 의원 살 알바네스가 X의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담스가 연방정부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72시간 내에 사임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소문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또 알바네스의 X 게시 몇 시간 뒤 뉴욕타임스가 법무부가 뉴욕 남부 연방검찰의 아담스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취하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트럼프와 아담스 간의 밀약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수명의 간부들에게 기관을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당할 것이라고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FBI 간부들에 대한 최후 통첩은 이례적인 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했던 기관의 간부들 숙청에 나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월 3일까지 사임 통보를 받은 간부 중에는 범죄 및 국가안보수사를 감독하는 관리자나 전국의 지방사무소 최고요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일부는 전임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에 의해 승진했습니다. 사퇴 간부 중 일부는 은퇴 연령이 안 돼 강제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에서도 트럼프에게 충분히 충성하지 않는다고 믿는 베테랑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축출되거나 재배치됐습니다.
트럼프를 조사했던 특별검사실 소속 검사 2명도 해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 국장으로 지명한 캐시 파텔은 30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FBI 국장으로 확정되더라도 자신이 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연불이 됐습니다. FBI는 같은 날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홍보하는 모든 시각적, 정보적 자료를 시설에서 철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등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 소셜의 비서방 신흥경제연합체 브릭스를 언급한 뒤 대놓고 적대적인 이들 국가가 새로운 자체 통화나 기존 통화로 달러화 대체를 백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도록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에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들은 번창하는 미국 시장과는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도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약한 달러를 선호하지만 달러 패권 자체에 대한 도전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날린 브릭스는 러시아와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한 연합체입니다. 이 중 중국은 10년 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해 달러화의 대체화폐로 만들자며 브릭스 소속 국가를 상대로 위안화 수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달러의 무기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고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가 달러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다만 원유를 포함시킬지는 오늘 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토요일부터 부과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월 1일 토요일에 시작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캐나다에 25%, 멕시코에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율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물론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다만 원유도 관세 부과 대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유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는 두 나라가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취임과 동시에 이들 두 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및 미립국 차단 등에 협조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히고 두 개 국가와 협상을 해왔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상무부 장관 지명자도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두 국가가 신속히 행동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협상 진전이 없자 결국 선 관세 부과 후 협상의 강경기조로 바뀐 것입니다.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혀 백악관이 하루 전 밝힌 북한 비핵화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습니다. 게버드 후보자는 30일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장기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 축소가 우선순위라고 주장, 완전한 북한 비핵화, 즉 북한에서 핵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목표라는 백악관의 발표와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다시 한번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버드 후보자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인생 대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 강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다. 내 고향인 하와이가 북한의 공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라며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즉 특별한 시각이 무엇인지 등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버드 후보자는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최근에는 군사력 등 물리력뿐만 아니라 해킹 공격 등을 통해 미국 중요 인프라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의 자위 대확충 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헌법에 명시된 자위권에서 벗어나 더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분기와 시장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현재 경제는 강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2.3%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2.8%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2.3%는 3분기 3.1%에서 제법 크게 낮아진 것이며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6% 및 2.7%보다 낮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3분기 크게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4분기에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한 반면 AP통신은 탄탄한 소비 지출 덕분에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고 풀이했습니다. AP통신 분석대로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노동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4분기에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부유층은 주식시장 상승에 힘입어 자산이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이전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간편한 체킹 계좌 뱅크 오브 오프 심플리 체킹으로 새해를 심플하게 시작하세요.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보세요.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감사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의 아동 빈곤율은 2022년 41번째로 270만 명의 주민이 빈곤층이며 이 중 4분의 1이 아동이고 그중 절반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30일 만장일치로 21세 미만 성인에 대한 총기 판매를 금지한 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은 29일 설날을 연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맥 의원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동일 법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연방의회 119회기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받는다면 설날은 미국의 12번째 연방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16,000건 감소한 20만 7천 건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1,082만여 대의 신차 판매 실적을 기록해 5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 뉴미디어의 백악관 출입 및 브리핑 취재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하루 만에 7,400명 이상이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구글이 전 세계 25억 명의 지메일 사용자들에게 해킹 위협이 있다며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 해킹의 주체가 AI 해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3가 오는 6월 27일 공개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최저 기온은 2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6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1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9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선거일은 3월 2일입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 자정부터 3월 1일 자정까지입니다. 선거 분담금은 후보 1, 2인 각각 4만 불, 후보 3인 이상 각각 3만 불입니다. 선거 일정 및 운영 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문의 혹은 뉴욕 한인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이상으로 1월 31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